133회 상황소순 남경가. 안사의 난이 당현종이 있었던 제왕의 성이 있었던 곳에 지척인 관중의 연나라를 기반으로 낙양에서 일어나니 황제의 당현종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소순 남경가의 배경. 상황을 현종을 말하는데 756년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록산이 관중의 장안 한양을 점령할 때 현종이 서쪽으로 몽진하여 개경 서울로 가는 것이며, 역사 속 개경과 송도를 현재의 차이나 서부 산악지역 사천성에 지명 이입한 결과 소승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이나 서안에서 사천성까지 과연 황제가 45일 만에 몽진을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56년 이때 태자 이용은 즉위하여 황제 숙종이 되고, 다른 왕자 1위는 영왕이 되어 동남 방향으로 병권을 잡아 반란군을 물리치는데 이백이 영왕에게 초빙되어 그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왕이 황제에게 불복했다는 이유로 반란죄로 피살되었고 이백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사면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황제가 들어섰는데 도망갔던 성왕인 현종을 칭송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면이 절체절명이었던 이백으로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현종의 상황파들이 자신을 구제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명시선 우리의 손조인 이태백의 상황소순 남경가를 살펴봅시다. 257원 절구를 인용합니다. 제1수. 오랑캐 군대가 권장대를 가볍게 건드리니 밝은 임금은 서쪽 땅 족도로 왔으라. 건문간 높이는 5천 척이요 돌로 만든 누각은 하늘로 통하노라. 권장대란 한무제 때 장안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 장안 궁궐을 상징하고, 성주는 현종이며 소순 척도란 현종은 756년 6월 13일 장안에서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라 7월 29일 송도인 발해에 도착. 건병문은 장안에서 개경서울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검문 혹은 검각이다. 서기 누각이란 검각의 잔도를 가리킨다. 구천 계란, 검각이 하늘 위를 파서 만든 것 같으므로 매우 높은 곳을 형용하여 하늘이 열린다고 표현했다. 낙양을 기반으로 했던 안사의 반란군이 장안의 권장대를 공격하니 당현종이 개경서울의 발해로 피난을 갔다고 하는데 권장대를 장안에 있었던 권장궁 안에 세운 신명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 권장궁이 등장합니다.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권장춘여라는 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권장궁의 봄 새벽, 갑자년 초하루 월가입니다. 천문만호 온 도성 모두 봄에 들었는데 옥루가 약해지자 밤은 새벽으로 향하네. 밝아오자 점점 붉은 햇살을 보게 되니 골룡포 선명한 곳에 조여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네. 당나라의 권장대, 조선의 권장춘요. 이 시에서는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한양의 권장궁에서 야근을 하면서 조여하는 신하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무제가 세운 권장궁에서 소위 조선의 명종 19년 3월 초하루에 조여했던 사실을 월가로 제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만호란 장안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어구로 결국 장안이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제1수에 등장한 구천계의 구천은 또한 향산유랑가에 등장합니다. 구천의 은하수가 세길로 내려오니 산주포 나는 형세 굿살을 해잡는 듯, 용연포 깊은 수에 노령이 잠겼는 듯, 상상층 천신포는 하늘박 소리로다. 향산유랑가의 산주포, 용연포, 천신포의 묘사가 향산 별곡에서는 구천의 은하수가 세길로 내려오니라는 한 구절이 빠진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왜 뺐을까요?
바로 이 구절이 200의 망요산 폭포의 은하 낙구천이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빼고 향산 별곡은 폐기했어야 했는데 그 원본의 노래를 누군가가 부르고 있어서 체록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산 폭포가 산주포와 용연포와 천신포의 세 개의 폭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르복인 낙산의 서북방에 있는 그 여산 폭포요. 대동지지 고도서 읍지류의 그 금강산의 수양폭포라는 것입니다. 검벽문은 또한 검산영에 있는 문으로 검 땅에 있는 벽이 검벽이며 산이 검산이기도 합니다. 택리지의 영병부 북쪽이 검산영으로 곧 고구려의 환도성이며 성토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성이란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환주, 임안, 영주, 영산이라고 하며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팽원, 안북, 식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과 평안도 안주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안의 환주가 환도성이기도 합니다. 당 현종이 장안 한양에서 검산영인 천안의 환성인 안시성을 지나 개경서울의 발해로 들어가는 경로였던 것입니다. 제2수 구천이 열리면서 나타난 성도엔 수많은 인가들이 그림 속에 펼쳐졌네. 초목과 운사는 비단 깔아 놓은 듯 진천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 없으리. 성도 역사 속 사천성 성도시로 비단금자의 금성이라 불렀다. 시 표현이 절묘합니다. 잔도와 건병문을 지나니 하늘이 툭 트이면서 큰 대도읍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게 개경서울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신정 동국여지 승남에서 초긴 성도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비류, 다물, 절범부여, 강덕진, 송량, 성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성천과 성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성도에 있는 하천이 성천입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 송량은 개선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개경서울의 발해인 촉을 비단금자의 금도, 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개성의 성곽을 나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그러면 개성이 비단금자의 금성이라는 말입니다. 나성, 큰 외성이다. 고려 현종 때에 강감찬이 경도에 성 쌓기를 정하니 왕이 이가도를 명하여 흙을 쌓아 성을 만들게 하였는데 무릇 21년 만에 공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도는 서울인데 개성의 나성을 경도인 서울에 쌓는다고 합니다. 개경의 개성이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자상기 2개의 식구만으로도 관중에 있었던 당 현종이 관중의 외곽성인 천문관의 천물령을 지나 천안 안주를 거쳐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발해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지역의 진산이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 백두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가 있었던 곳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비단금자의 금도인 성도였습니다.